제가 그래서 사실은요, 이런 정도의 고성능을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욕구불만이 있었어요. 왠지 좀 지루해, 트랙에 가고 싶어가지고. 이 차를 그냥 공도에서만 탄다는 건 근육을 정말 많이 키워놓고 뜨개질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이런 소리. 이 돈이면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, 몇백만 원을 더 보태면 이런 옵션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할까 말까, 우리가 차를 살 때 정말 고민이 많아지고 머리도 복잡해지죠. 하지만 세상에는 대체 불가능한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. 대체 불가능한 자동차가 갖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 차를 사야 되죠.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. 오늘 더파크 하이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차가 바로 그 차인데요. 아우디 RS6 아반트입니다. 자, 여러분, RS6 아반트라는 이 이름부터 하나하나 해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RS 일단 뭘까요? RS는 아우디가 만든 고성능의 이름입니다. 그냥 고성능이라고 하면 좀 섭섭하고요. 초고성능의 이름이라고 하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. 아우디는 S라는 모델이 있죠. S4, S5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그거는 약간 공도에서 신나게 달리기에 딱 좋은 출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모델들입니다. RS는 아우디 스포츠라는 아우디 고성능 브랜치에서 관장하는 초고성능 자동차에 붙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입니다. 일단 RS가 붙으면요, 공도보다는 트랙에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냥 트랙 달리는 거 아니고 트랙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과 정확함과 공격적인 디자인과 성능까지 다 고루 갖추고 있는 거죠. 그래서 A6 아반트에 비해서 이 차는 4cm가 넓고요, 2cm가 낮습니다. 낮고 넓으면 존재감은 물론이고 훨씬 더 공격적인 외향을 갖추게 되죠. 그 넓은 4cm는 이 팬더의 두께로부터 기인합니다. 보시면 팬더가 진짜 도톰합니다. 그리고 익스테리어에서 이 고성능의 단서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. 보닛에 잡혀있는 4가지 주름을 지나면 블랙과 카본 섬유라는 고성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축이 익스테리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아우디 로고도 검정색이고요, 엠블럼도 검정색이고, 이 밑에 보면 에어 인테이크와 립 부분에도 카본 섬유가 적용돼 있고, 그리고 이 인테이크, 이 밑에 보면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도 정말 큽니다. 그리고 우리가 헤드램프를 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농담을 가끔 하는데요, 이게 뭐 약간 보면 조명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이렇게 매번 모델들을 만들 때마다 창의적인 조명을, 창의적인 웰컴 라이트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에 RS6 아반트에 적용된 웰컴 라이트도 정말 멋있고 뿌듯합니다. 그리고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선들을 제가 몇 개 짚어드리고 싶은데요, 일단 여기서 시작되는 거 하나, 그리고 여기 하나, 팬더에서 이어지는 거 하나, 이 3가지 선을 기억해 두시고 이게 어떻게 옆모습에서 이어져서 뒤까지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그리고 아반트라는 이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, 아반트는 아우디가 만드는 외건의 이름입니다. 브랜드마다 외건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좀 다르죠. 벤츠는 이스테이트라고 하고요, 아우디는 아반트라고 합니다. 저는 아반트라는 이름을 외건에 붙여준 이 아우디의 센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, 아방가르드의 아반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아방가르드는 옛날에 중세에 전쟁을 할 때 대열의 제일 앞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병사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맹하고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, 바로 아방가르드겠죠. 그만큼 진취적인 이름이기도 하고요. 그 이름을 외건에 붙여준 겁니다. 외건은 사실 좀 도톰하고 어떻게 보면 둔하고 짐차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요, 그런 고루한 이미지들을 아방트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불식시켜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옆모습은요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 RS6 아반트의 이 옆모습은요, 그냥 단 몇 초라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고요하게 드리고 싶어요. 이 옆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반해버려서 저는 뭐 이 디자인에 대해서 뭘 말을 보태고 싶은 마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. 너무 예쁘니까요. 고성능의 단서 역시 옆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, 일단 22인치 휠, 굉장한 존재감입니다. 이 옆모습이 균형을 잡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이 5스포크 휠은 아우디가 RS6 아반트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것이고요, 안에 있는 빨간색 세라믹 브레이크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고성능의 단서입니다. 사이드 미러도 카본이고요. 지붕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. 그리고 끝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선이 있죠.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3가지 선이 하나, 둘, 그리고 셋입니다. 옆모습에서 잠깐 아래쪽에 비어있는 것 같은 부분은 제일 밑에서 받쳐주고요, 그게 리어램프로 이어지고 그 위에 있는 선이 리어램프 위로,
그리고 헤드램프에서 떨어지는 선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차 전체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묶어주고 있어요. 폭스바겐 그룹에서 정말 잘하는 게 이 판금 기술 아니겠습니까? 날카롭게 꽂는 걸 정말 잘하는데, 잘한다 했을 때 그것에 너무 힘을 쏟으면 브랜드가 좀 촌스러워 보이게 마련입니다. 아우디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중용을 지키면서 딱 필요한 만큼의 선을 쓰는지, 필요한 만큼의 음영으로 전체적인 조형을 완성하는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예요. 리어 스포일러가 떨어지는 이 선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요. 이 리어 스포일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좀 너무 고성능 티를 내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, 이 블랙 디테일이 여기서 선을 받아서 이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부드러움과 강함, 날카로움과 풍만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진짜 예쁜 디자인이고요. 역시 뒷모습에서도 검정색과 카본의 디테일들 아주 재미있게 찾아보실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, 배기구도 RS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옆으로 긴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인테리어에도 고성능의 단서를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들이 가득합니다.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카본 섬유, 알칸타라, 빨간색입니다. 카본 섬유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이 카본 섬유가 진짜 특이한 게요. 보통은 섬유의 질감은 그 맨들맨들한 표면 처리 밑에 있거든요. 그래서 만져보면 그냥 맨들맨들해요. 플라스틱 만지는 것처럼. 그런데 이 R6의 카본 섬유는 그냥 이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. 그래서 훨씬 더 날것의 느낌이 있죠. 마치 어떤 금속 프레임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도어 옆에도 보면 카본 섬유가 드러나 있고요. 그리고 알칸타라가 진짜 남김없이 쓰였어요. 옆에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뭐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. 손이 닿는 부분, 그리고 눈이 닿는 부분에서 굉장히 풍성한 알칸타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기어 너브도 그렇죠. 이 기어 너브도 제가 진짜 여러 번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디자인이 정말 편해요. 이 센터 콘솔이랑 높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팔꿈치가 정확히 여기, 손이 여기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앞에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할 때 여기에 손목을 얹어 놓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다 굉장히 섬세한 인체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빨간색 디테일은 이 스티칭들에서 볼 수 있어요. 안전벨트에도 테두리가 스티칭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버킷 시트에도 빨간색 스티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빨간색 스티칭은 정말 그냥 실로 바느질한 흔적이란 말이죠.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고성능의 감성을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. 신기하고, 여기 참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중요한 통풍 시트가 RS6에 있어요. 통풍 시트뿐만 아니라 이 RS6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우디의 모든 옵션이 다 풀로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도 1억 5천이 넘어가는 거고요. 뭐 기계적인 측면이나 인테리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집어넣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. 아우디의 인테리어 언어는 되게 유기적이고 균형감이 정말 훌륭한 디자인 언어예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스크린 같은 데를 터치를 많이 쓰는 게 유행인데요. 아우디는 터치인데 햅틱입니다. 그래서 누를 때 느낄 수 있어요. 진동을 느낄 수 있고, 공조장치는 아래쪽에서 통일되어 있고 그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들은 위쪽에 통일되어 있습니다. 이게 쓰다 보면 정말 편리하고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테일 또 이 스티어링 휠인데요. 고성능 아우디에 적용되어 있는 D컷 휠 돌릴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요, 약간 4시, 7시 부분에 하나의 각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움직일 때 물론 자동차가 이 RS6 아반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휠을 돌릴 때마다 앞바퀴가 꺾이는 강도, 그리고 이 코라고 하죠. 얼굴이 싹 바라보는 그 시선의 날카로움도 즐길만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내 손을 거쳐가는 이 감각들도 순간순간 굉장히 즐길만 합니다. RS 모드라고 여기 있는데요. 이거 제가 이따 달릴 때 설명드릴게요. 아우디 인테리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랄까요,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성을 잃지 않고,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풍성한, 제가 아까 익스테리어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들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.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이 아우디는 옛날부터 뱅 앤 올룹슨과 스피커를 같이 만들어 왔는데요. RS6 아반트에도 뱅 앤 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. 시동을 껐을 때는 이 앞에 있는 트위터가 밑으로 내려가고요. 시동을 걸면 싹 올라오죠.
이것도 역시 굉장히 재치 있는 포인트고요. 19개의 스피커가 장치가 되어 있고 뱅 & 올ufsen의 사운드가 아우디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예를 들어 자동차 브랜드하고 오디오 브랜드가 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성격을 기민하게 재보고 그리고 점점 맞춰가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? 아우디랑 뱅 & 올ufsen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. 뱅 & 올ufsen은 유난히 선예도가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뭐 바이올린 독주라거나 피아노 솔로라거나 보컬들의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좋은데요. 이번에 여기 RS6 아반트에 적용되어 있는 뱅 & 올ufsen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유난히 공간감이 좀 두드러지는 느낌이어서 여러 가지 장르들을 번갈아서 들을 때 아주 재미있는 청음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성능만 강조를 해왔는데요. 이러다 보니까 잊기 쉬운 게 있습니다. RS6는 어쨌든 6이라는, 아우디에서 6이 상징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차라는 거. A6도 굉장히 안정적인 중형사단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A6 아반트도 마찬가지죠. 거기에서 공간을 더 늘린 거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2열 좌석도 정말 넓은 공간, 그리고 적절한 등받이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, 트렁크의 용량이에요. 뒷좌석을 접으면 20일 정도는 유랑할 수 있는 짐을 싣고 가족들끼리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. RS6 아반트를 여러 사람들이 드림카로 꼽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. 우리가 중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품위, 아반트라는 장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용성, 그리고 넓은 짐칸, 거기에 트랙에서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실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. 안팎으로 그런 걸 풍성히 느낄 수 있는 차, RS6 아반트입니다. 일단 깜짝 놀랄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RS6 아반트의 최대 출력 600마력, 최대 토크 81.58, 최고 속력 305km. 상상이 되십니까? 그 엔진은 V8 4.0L 가솔린 엔진이에요. 이거는 뭐 사실 일상에서는 다 쓸 수 없는 힘입니다. 이게 무게가 2톤이 넘는 차거든요. 중형의 아반트니까 이 덩치가 되게 큰 차예요. 그런 차가 시속 305km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얘기는 아우디 코리아가 이 차를 수입할 때 최고 사양을 때려 넣었다,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. 이게 옵션도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요. 제일 높은 패키지보다 하나 더 높은 거, 그러니까 최대 속력이 뭐 200 몇 킬로, 280km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건 305km까지 지금 돼 있으니까요. 제일 높은 사양의 풀 패키지에 풀 옵션으로 정말 호사스러운 고성능으로 이번에 수입이 된 거죠. 올해 한 10여 대 정도의 분량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이미 다 팔렸다고 해요. 이게 아쉬운 소식인지 놀라운 소식인지는 좀 헷갈립니다만 이미 다 팔렸고요. 그리고 예약도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농담처럼 RS6 아반트가 출시가 되면 반드시 이 차를 살 거라고 장담했던 분들,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데요. 그분들 꼭 예약해서 이 차를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가치가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. 이게 뭐 제가 이런 차를 요즘에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,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고 각 브랜드마다 내연기관 생산 중단 시기를 발표하고 있죠.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, 이 차가. 아찔아찔한 느낌이 드는데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식의 아낌없이 커브운 차, V8의 4000cc에 막 80이 넘는 최대 토크를 만끽할 수 있는 차는 많지 않습니다. 아우디는 그런 중에도 부드러운 감각을 놀랍게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상적으로 탈 때는 이게 A6인지 아반트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감각이에요. 편안하게 정말 안락하게 운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운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, 그리고 아우디 콰트로, 이거 뭐 내 바퀴의 구동력을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고, 그리고 감쇄력조차도 실시간으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요잉, 피칭, 롤링 거의 없어요.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그냥 차가 뭐 호수 위에 떠있는 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너에서도 웬만큼 잡아 돌렸을 때 이 RS6 아반트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제가 그래서 사실은요, 이런 정도의 고성능을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욕구불만이 있었어요. 왠지 좀 지루해. 절대 지루한 상황이 아닌데 지루해. 지금 저 앞에 찍혀 있는 속도가, 이 말할 수 없는 속도가 찍혀 있는데도, 지금 말고요, 시승할 때, 그런데도 마음속 한 구석이 뭔가 공허해요. 왜 그랬을까요? 트랙에 가고 싶어가지고. 이 차를 그냥 공도에서만 탄다는 건 어쩌면
근육을 정말 많이 키워놓고 뜨개질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아방가르드를 생각해보면 정말 용맹스럽게 뛰쳐나갈 그런 전쟁터가 필요하단 말이죠. 그래야 승리할 거고요. 그게 바로 트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스티어링 휠 위에 보면 RS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. RS 모드는 두 가지예요. 일단 하나를 켜면 달릴 준비를 합니다. 앞에 G포스가 표시되고, 그리고 출력과 토크가 실시간으로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돼요. 그리고 RPM 게이지가 진짜 멋지게 마치 도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RS2는 조금 더 고성능에다가 전자식 주행 안정화 장치죠. ESC가 꺼집니다. 완전히 끄진 않는 것 같고요. 살짝 약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.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다이내믹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. 뭐 뒷바퀴를 날린다거나, 공도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불가능한 그런 움직임입니다. 하지만 평상시에 RS1 정도로 운전을 한다면 충분한 다이내믹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때 소리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. 이런 소리. 그리고 다운시프트 할 때 뒤에서 터지는 소리. 이런 게 아우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. 굉장히 스포티하고 빠릿빠릿하면서도 뭔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RS 모드를 체험하는 거 진짜 재미있고요. 그리고 이 차가 얼마나 평온하게 주행하느냐, 그러니까 롤링이나 피칭이나 요행을 얼마나 억제하고 있느냐, 물리력을 반해서 움직이느냐, 그거는 제일 가깝게는요, 그 램프 탈출할 때 있죠. 뭐 성수대교라거나 강변북로 진입하는 곳곳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곳에서 이거 뭐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절대 바깥쪽으로, 그러니까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이게 차가 무너지지 않아요. 원심력, 뭐 중력 이런 거 다 그냥 왜곡하고 달리는 거죠. 게다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, 이게 A6 기반이잖아요. A6 아반트 기반.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길고 넓고 안정적이에요. 그냥 차체 자체의 레이아웃이 안정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로 막 이렇게 몰아세울 때 그런 느낌하고 또 좀 달라요. 되게 안정적으로 뭔가 육중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단 말입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트랙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진짜 빠르게 달릴 때도 여전히 호수 위에 떠있는 느낌이에요. 속도는 빠르지만.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더 일상적인 드림카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손이 닿는 곳에 여러 가지 느낌들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고성능은 필연적으로 고급함과 같이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이 무릎 옆에 있는 곳에도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마지막 프레임에도 알칸타라가 덮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, 자동차가 아우를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쾌감을 다 RS6 아반트가 커버하고 있다. 저는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지금까지 아우디 자동차 중에 알파벳 R이 붙은 차 중에 제일 대표적인 차가 뭘까요? 저는 마음속엔 아우디 R8이 있습니다. 아이언맨이 타던 R8이죠. 그리고 RS 시리즈에는 뭐 RS5, 6, 7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RS6 아반트를 출시했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. 사실 한국은 외건의 불모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. 유럽에서는요, 외건은 정말 일상적인 차이기도 하고요, 가장 품이 있고 럭셔리한 세그먼트이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건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만큼 여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, 그만큼 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.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멀리 놀러 가실 수도 없을 거고요. 그리고 집이 아닌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겠죠. 아반트라는 장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여유입니다. 그렇다면 SUV를 사는 게 낫지 않겠어?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SUV는 그 다음에 나온 장르죠.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니까요. 조금 더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차였고요. 지금은 많이 희석됐습니다만,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세단의 품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짐을 늘려서 여유를 만끽하고 거기에 브랜드가 담보하는 최상위의 스포츠 성능을 넣었다. 그게 이 RS6 아반트의 정체성입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가치의 꼭지점, 그 끄트머리에 이 차가 있는 거예요. 여러 대의 자동차를 시승하다 보면요, 어떤 차는 정말 저의 일상 깊숙이 어떤 영감으로 자리를 잡곤 합니다.
보통은 뛰어난 자동차들이 저에게 그런 짙은 영감을 남기게 마련인데요. 실력도 출중하고 성능도 어마어마하고 게다가 아름다움, 양보할 수 없는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는데 유일함까지 있어서 도저히 대체가 불가능하다. 이런 차를 탈 때마다 저는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일상의 채찍이 되는 거죠. 자동차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풍성한 일상을 영위해야 될 것 같고, 아우디 RS6 아반트가 바로 그런 차였습니다. 그래서 탈 때마다 조금 뭐랄까요,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생겼달까요.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이커 여러분들의 일상도 조금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치열하게 늘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